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사의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연말 시장이라서 좀 잠잠한 가운데 그래도 이 안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서 또 수익 걷어 가셔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그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노조 마스터님과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더욱더 특별하게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상담 내용 실시간으로 더욱더 중점적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접수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부에서도 마스터님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의 질문 답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마스터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질문 답변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이제 막 1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12시 지난 현재 시간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자, 지금 이제 12시가 지난 오늘의 증시 30분이 지나간 시점입니다. S&P와 나스닥은 오늘 움직임이 정말 작아요. 하지만 나스닥이 조금 더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S&P 500은 2686.75포인트로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이전에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을 했는데요. 0.09%, 0.12% 상승세인 6491.75포인트, 50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는 움직임이 좀 적었습니다. 1.19 가격대 회복한 이후에 그 선에서 많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호가창도 함께 띄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움직임이 좀 적죠. 현재 구간 1.19405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골드도 오늘 움직임이 조금은 적은데요. 현재 구간 1268.1달러로 0.07%의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앞서서 이슈 점검 도와드렸죠. 57.74까지 다시 좀 가격대 올라가고는 있지만 0.52% 빠진 가격대에서 57달러 후반 지지가 되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정말 오늘 힘든 시장입니다. 앞서서 마스터님이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최근의 시장 그리고 오늘장의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의 시장 참 힘든 구간이다라고 먼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다른 종목들 비교해서 나스닥 홀로 조금의 변동성이 엿보였던 현재 구간이고요. 30분이 지난 개장이 30분이 지난 현재 시점입니다. 자, 지금 지나가면서 뭐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을지 김기훈 PD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미국 11월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0.4% 상승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월가 역시 이 정도 수치를 예상해서 지금 예상치에 부합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아까도 전달해 드렸지만 계속해서 뉴욕 증시가 상승 출발했다라는 소식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세계 편안으로 이슈에 의한 것도 있지만 방금 전에 발표가 됐던 GDP 경제 성장률이 호조세로 나오면서 이제 좀 시장이 세계 편안 이후에 또 한 번 얼마나 좀 갈 수 있을지를 좀 찾다가 이제 이 지표를 딱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 덕분에 더욱 상승을 한 국면이다라는 기사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11월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월가 예상치와 부합된다라는 소식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앞서서 1부에서 크루드오일 의견을 조금 듣다가 말았는데 자, 지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워낙 재료가 하방
하방과 상방 쪽에 좀 엇갈리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 시원하게 위아래로 좀 뚫지 못하는 상황이죠. 57달러 후반대 지지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조금 더 이야기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해설위원님의 의견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상방으로 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미국 내 이슈보다는 조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포티스 송유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좀 찾아야 됩니다. 그, 포티스 송유관이 도대체 폐쇄된 이유가 뭐냐? 이유 나온 거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없을 거예요. 말씀해주세요. 네. 왜냐면 없습니다. 없어요? 불가항력, 그냥 불가항력이에요. 이유가. 불가항력이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오래됐다는 거죠.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누유가 예전부터 있었고 그 누유가 있었던 부분 때문에 소유관이 뭔가 시스템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은 소유관을 폐쇄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지난 화요일 날 크게 한번 터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터진 게 뭐냐면 오스트리아 바움가르텐에서 천연가스 그 소유관 폭발했어요. 그 지금 보시면은 유럽 전체 내에서 보시면은 유럽의 모든 송유관이나 이런 그 가스, 오일, 송유관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상당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돼 있고 이게 한 70년 정도 됐다고 해요. 네. 상당히 노후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이제 서서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티스 송유관도 약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포티스 송유관이 특별히 이슈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 포티스 송유관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 문제 생기는 부분이 이제 북해 브렌트유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당하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제 지도까지 펼쳐가면서 또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 이슈가 오히려 이제 크루드 오일을 세게 올리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결국 이 이슈는 셰일 오일의 점유율 상승을 촉발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예전 같았으면 미국이 미국 내에 생산된 오일을 해외로 수출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남아도니까 수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출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수출하다 보니까 오히려 셰일 오일 점유율만 늘려주는 꼴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못 올라가고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올라가게 된 거는 사실상 가동률을 좀 봤습니다. 가동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정제시설 가동률을 봤을 때 94%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올해 8월 이후 최고치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휘발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유 재고는 감소하는데 정제 휘발유는 남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제시설이 정말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생산이 되고 있는데 수요는 거기에 조금 미진하니까 서서히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미진하다 보니까 휘발유와 정제유 재고가 줄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지금 원유 자체가 그러니까 그 속도가 줄고 있는 그러니까 정제유랑 이런 게 늘어나는 이 속도가 조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가 나와서 조금 소진하고 있다는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오일이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그 시추공수를 봤을 때는 시추공수가 좀 줄면서 예상외로 조금 줄었어요. 보시면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한번? 네. 보시면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돌려야 되는데 힘드네요. 금요일까지 돌려야 돼서 전 지난주 금요일 며칠이었죠? 자 15일이었네요. 자, 네. 15일까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15일까지 돌려봤는데 컴퓨터가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좀 시간이 일단은 걸리는데 현재 S&P를 좀 매도를 좀 진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자, S&P 매도. 네네, 길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못 참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찾고 계시고요. 가격대 S&P 체크해주시죠. 지금 2,687선 정도 갔었는데 유튜브에는 이미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유튜브에 말씀드렸었고 사실상 나스닥이 지금 완전히 아까 목표가 드린 가격부터 지금 꺾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꺾여서 지금 일단은 고점을 뚫기 힘든 상황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을 보니까 좀 S&P도 좀 밀리고 있는데 사실 나스닥이 고점을 뚫기 힘들 정도로 이제 시가 부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미적거린다고 하더라도 나스닥이 고점을 벗어나지 않으면 S&P도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오늘 S&P 같은 경우는 지금 봤었을 때 저점하고의 그 저가랑 꼬리가, 그러니까 시가랑 저가의 꼬리가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 길이를 봤었을 때는 2675선까지 이제는 좀 한 번 정도 내려와 줘야 된다. 밑에
일단은 11 이평선이 받치고 있는 그 지지대이기 때문에 뭐 터치를 하지는 않더라도 이 부근까지 뭐 70 아까 5선, 77선 그 사이까지는 한 번은 밀려줘야 된다. 예, 이거죠. 그래서 조정 구간이 지금 일단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제, 그저께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평선 이제 부근까지는 한 번 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 한 번 떨어질 수 이제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해서 이 구간에서 이제 매도 진입을 하는 게 조금 이제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손절을 잡는다면 사실상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은 일단은 그대로 추세가 한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고점 위에 살짝 손절을 걸어놓고 손절 좀 짧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좀 매도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움직임이 잦은 이 시장에서 또 수익을 네네. 내주시려고 또 네.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구간 2686.75부터 매도 진입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이전에 유튜브로 좀 먼저 미리 네네네네. 좀 타이핑을 네네네. 해주셨습니다. 자, 매도 진입이고요. 일단 직전 고점에 대해서 손절을 좀 짧게 잡고 네. 대응을 하시라라는 손절 팁까지 네. 전달을 도와드렸어요. 자, S&P, 나스닥에 이어서 S&P도 또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지수의 남자 활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세팅 좀 되셨나요, 해설위원님? 컴퓨터 사양이 딸린 건지 인터넷선이 지금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선명하신 동안 그래도 다행히 나왔습니다. 다행히 나왔는데 예, FA주 시총 횟수를 네. 보면은 12월 9일에 751 그리고 12월 16일 날이 747.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줄었거든요. 조금 줄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셰일오일의 이런 시추 횟수를 증가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네네. 그런 부분은 추세적으로 상방에 약간 유효한 면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바움가르텐과 그다음 포티스 송유관 사태를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느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 유럽 쪽에 이 문제가 좀 불거지고 이게 좀 계속 촉발이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과연 이쪽에서는 송유관을 교체하는 비용이 덜 들겠냐 아니면 수입하는 게 덜 들겠냐를 제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양쪽 다 어느 정도 좀 판단이 서야지 이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만약에 송유관 교체하는 비용이 차라리 덜 들겠다 해서 송유관 어차피 송유관 교체해야 되니까요. 네. 교체는 시간이 지나면 교체는 해야 되니까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다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크루드 오일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올라가지 못할 텐데 오히려 수입을 하는 쪽으로 좀 노선을 바꾼다라고 하면은 그럴 경우에는 좀 크루드 오일의 약간의 상승세 그리고 브렌트와 크루드 오일의 그 스프레드 갭이 조금 축소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기로에 좀 서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자리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물론 그 위에 저항 라인이 있어요. 58.12, 58.10 뭐 이렇게 초반 쪽에 저항 라인이 하나 있는데 이 라인을 그래도 소폭 돌파해서 조금 안착하지 않나. 지금 이평에서는 좀 다 안착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약간 상방 쪽에 조금 무게가 조금 실린다. 사실 어렵긴 합니다. 지금 박노규 대표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마른 수건 쥐어짜기거든요. 쥐어짜는데 수익 내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지금 마른 수건 쥐어짜기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이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이 적을 때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추세적으로 좀 추세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보자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크루드 오일이 상방 가능성은 조금 있다. 지금 오늘 밀렸지만요.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오늘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다음 주 제가 출연할 때까지입니다. 출연할 때까지인데 다음 출연 언제시죠? 다음 출연 뭐 이때쯤이겠죠. 목요일 정도로? 보통 한 이 네. 정도로 일주일로? 항상 일주일 단위로 제가 얘기를 하니까요. 네. 예,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주일 단위로 좀 리뷰를 또 해주시는 해설위원의 말씀이셨고, 일단 상방 쪽으로의 요인 또 차트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많은 재료들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13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시세 좀 빠르게 살펴보신 이후에 시청자 상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자, 앞서서 박노준 마스터님이 S&P에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앞서서 나스닥은 공략이 끝났고요. 일단 S&P에 대해서 현재 구간 2687.50포인트로 0.22% 상승세입니다. 나스닥도 함께 보죠. 나스닥 더욱더 눌리면서 6488포인트까지 눌린 상황입니다. 0.06%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오늘 움직임이 상당히 적은데 다시 좀 가격대가 빠졌네요.
0.03%까지 빠지면서 1.19445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진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볼까요? 자, 골드는요, 1268.2달러로 뭐 이전과의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크루드오일은 57.7069. 이 정도 가격대에서 뭐 공방 벌이고 있는데 아직은 뚜렷한 방향성 나오고 있지 않은 현재 시세 살펴보셨습니다. 자, 일단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뭐 움직임이 이전과 좀 비슷한 흐름이고요. 지수만이 조금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요, 다양한 종목과 그리고 주 종목에 대한 실시간 상담 많은 분들이 좀 보내주셨는데 문자로 보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상담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이 종목이 좀 반복이 돼서 오늘 이 종목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나오지 않는 주 종목 속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천연가스 흐름 먼저 확인하도록 하죠. 2.623선에서 움직이면서 1%가 넘게 오늘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15분 이후에는 오늘 천연가스 재고량 발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좀 맞물려서 저희가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확인해 봅니다. 지금 유튜브로 먼저 의견 남겨주신 분인데요. 천연가스 전저점 뚫고 내려갈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청자분은요. 김하트호님은 오늘 천연가스는 어떤가요? 천연가스 방향 잡기가 힘듭니다. 라고 두 분께서 유튜브로 천연가스에 대해서 방향성 궁금해 하시는 상황인데, 자, 두 분이 열심히 또 차트와 뭐 시장 분석을 좀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천연가스는 3.200선에서 아니면 그 전 3.300선에서부터 지금의 가격대까지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뭐 한 번의 반등을 주었지만요. 일단 3.200선에서 지금의 가격대까지 원웨이로 좀 한 번에 좀 빠진 것 같은데 저희가 일봉상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천연가스 그렇다면은 뭐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마스터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저점 뚫고 내려갈 수 있을지 그리고 네네.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신지 여쭤볼까요? 지금 천연가스는 1월물 지금 거래를 하고 계신 거죠? 그죠? 네, 그런가요? 1월물 맞습니다. 2018년 1월물 맞습니다. 일단 안 그래도 유튜브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런 구리나 이런 천연가스 이런 일단은 그 일반적인 우리가 오일이나 골드나 뭐 지수 선물을 할 때와는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그래도 거래량이 덜 나오는 종목이고 호가 잔량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나올 때는 거의 별로 꼬리 없이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11월 20일, 그 다음에 21일 보면 밑꼬리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대로 그냥 밀고 가는 추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천연가스가 뭐 이후로 지금 재고량 발표가 나와야 이제 조금 뭔가 또 방향이 잡히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항상 그 기술적으로 차트가 흘러간 모양을 일단은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이후로 오늘의 보세요. 오늘의 밑꼬리는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통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음봉을 다 보시면은 추세가 밑으로 나온 경우들이 꼬리가 몸통의 절반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거에 입각을 해서 일단 지금 반등으로 들어올렸지만 아마 재고량 발표 때 분명히 그 변동성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 반등을 줬으니까 그 다음에 밀린 구간이 대략 2600선까지는 한번 올 거다. 저점이 깨지고 그 추세 방향대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내려가지 않아도 한 2600선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600선 정도가 일단은 어저께의 저점보다는 약간 미치고 그 다음에 12월 15일에 그 밑꼬리의 절반 정도 되는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상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이러한 차트에서의 봉 패턴을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꼬리에서 올라갔다는 건 반등을 줬다는 얘기고 다시 한번 항상 매매를 할 때는 천연가스도 추세 방향대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일봉상으로도 그렇고요.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은 다음 주에 반등이 한번 나올 거지만 그대로 한번 또 다음 주도 밀고 갈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2600선 조금 더 미치던 2600선 그 밑으로 일단은 한번 또 시세를 한번 주겠죠. 예. 지금 이평선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하락 방향으로 꺾여 있어요. 기울기가 굉장히 마이너스 기울기가 값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게 역배열인 상황에서 정배열로 한 번에는 안 돌아옵니다. 반등을 주더라도 지금 이 이평선 자체가 다음 주는 또 여기까지 내려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또 맞고서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항대에 이평선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기울기가 크면 더 클수록 굉장히 저항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주봉이나 월봉을 보더라도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음 달에도 한 번 정도는 시세를 한번 밑으로 쭉 끌어내렸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시세가 나올 거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음 달에 만약에 음봉 자체에서, 그러니까 12월 달 종가보다 시가가 위에서 형성되면 반등이 좀 어느 정도 좀 크게 나올 거고요. 만약에 그 종가보다 1월 달 시가가 월봉입니다. 1월 달 시가가 종가보다 밑에서 형성되면 반등 올려줬다가 한 번 더 밑으로 쭉 뺄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 달의 시세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세는 지금 꼬리가 길기 때문에 예전의 과거 차트에서 분석을 해보면 확률상 내려가기가 좀 더 확률이 크다. 있다. 예. 네. 예. 그런 말씀을 드렸고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반등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밑으로 2600선까지는 한 번의 시세는 줄 거다. 네. 기다렸다가 반등 왔을 때 위에서 매도 때리면 유리하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전저점 깨고 더욱더 하방 쪽으로 열려 있냐라는 부분 궁금해 하셨는데, 지금 추세로는 하방 쪽으로 조금 더 열려 있다. 그리고 일단 현재 가격대는 2.628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6 초반대까지도 열려 있다는 점, 그 부분까지 함께 설명 도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도 코멘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얘기 한번 드릴게요. 근데 지금 또 컴퓨터가 네, 지금 못 왜 그럴까요? 네. 일단 뭐 화면 보시죠.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거 월봉입니다. 네, 저희가서 월봉입니다. 월봉 보시면 2015년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싶으신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5년 보시면은 15년부터 쭉 밀리기 시작했어요. 쭉 밀리기 시작했다가 16년에 좀 반등 보이고 다시 밀리고 있는 흐름. 라인 긋다가 지금 컴퓨터 멈춘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태를 보죠. 네, 좀 일봉도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천연가스가 내추럴 가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이 내추럴 가스가 뭐의 약자인가? 우리 잘 생각해보면, LNG, 그리고 LPG가 있습니다. LPG가 뭡니까? 액화 석유가스고요. 그렇죠. 우리 액화 석유가스 택시나 우리나라에서 택시나 이런 데 많이 쓰잖아요. 예, 택시나 이런 데 보면은 그 가스 넣어서 쓰는 그게 LPG입니다. LPG. 네. 그리고 LNG가 있습니다. LNG. 내추럴 가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액화 천연 가스. LNG거든요. 그러니까 LNG가 액화 천연 가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수요가 2015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했던 이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이유는 셰일 오일에서 이제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때 무슨 일이 터지냐면,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이제 석탄 에너지나 뭐, 이렇게 원자력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씩, 수요가 좀 줄었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다시 수요가 이게 증가한 거는 이제 길게 반등을 보였던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수요가 줄면서 다시 감소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천연가스는 생산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주로 어디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냐 보면은 중국이 미친 듯이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까지도 석탄을 떼는 데가 너무 많아요. 석탄 떼면 맞아요. 공기가 안 좋잖아요. 예, 지금 중국 가면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봄에 가면. 그래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가스를 좀 써라. 가스를 좀 쓰라고 장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럼 많으면 가격이 올라야 지금 왜 떨어지냐. 중국만 많은 게 문제인 거죠.
이제 다른 데는 네.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미국 쪽에서는 생산량이 상당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생산량이 많은 수준이고요. 그 많은 생산량 때문에라도 이제 조금 밀리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몇 가지 이슈들이 조금 있습니다. 최근에 몇 가지 이슈들이 조금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바움가르텐에서 이제 천연가스 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터져가지고 큰 사고가 났어요. 실제로 한 명이 죽고 20명 넘게 다친 그런 사고였는데 그 사고로 딱 뜯어보니까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천연가스 소유관들이 다 지금 노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명연한을 다 넘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유럽 쪽에서 공급 차질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럼 또 유럽에서 또 이걸 또 선택해야 돼요. 파이프라인을 다 바꾸느냐 아니면 수입해 오느냐. 수입해 온다고 결정이 되면은 미국 쪽에 수입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 수입을 하는 게 좀 빠르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 소유관 다 맞고요. 이게 미국은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폭 나오고 있는데 네. 이탈리아는 이번 주에 2배가 뛰었습니다. 네. 네덜란드까지 지금 난리가 난 상태고요. 지금 하필 겨울인데. 네. 그래서 지금 유럽은 지금 가스 대란이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러겠어요. 네.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전혀 평온하게 차트를 보면 이거 뭔 일이 있었나 하겠지만 지금 유럽은 지금 대란이 일어난 상황인데 네. 이 부분이 당장 수요 쪽으로 쏠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당장은 내추럴가스에서 상당히 좀 이걸 촉발하기는 좀 쉽진 않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LNG 선을 보내가지고 그걸 수입한다. 그 비용보단 차라리 가스 파이프라인,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아직까지도 좀 더 이용을 하는 게 조금 더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고 어차피 파이프라인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좀 선택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내추럴가스 제가 일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일봉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때 반등 나오고 그 다음날 살짝 위에서 머물렀던 게 바로 이때 이 사건이 벌어진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왔다가 네. 지금 밀렸는데 지금 제가 지금 지금 제 컴퓨터가 인터넷이 멈춰서 지금 화면 안 보여서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밀렸어요. 그리고 밑꼬리 달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조금씩 부각이 되면서 밑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상승이냐? 저는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확인해야 된다. 네. 네, 저도 이런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밀고 내려가는 이 흐름인데 이 흐름에서 과연 우리가 쉽게 매수를 잡을 수 있냐에 대해서 제가 그렇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는 확인하고 와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그 LNG 선을 투입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가스를 수입해 온다로 한 다음에 그런 결정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보여주잖아요. 반등을 보여줄 때 골이 깊으면은 산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네. 충분히 매수는 우리가 굳이 저점 안 잡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상승 시 매도하는 전략도 뭐 나쁘진 않다. 그리고 거기서 반등했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은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훨씬 좀 낫지 않나.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금 생산량이 좀 많이 는다는 게 뭐냐면 중국 페트로차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량이 거의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다만 이게 천연가스가 계속 빠지냐 그러지 않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 초 정도 되면은 천연가스가 반등하기 시작할 건데 중국 같은 경우 신규 가스 프로젝트가 현재 지금 전무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천연가스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면 신규로 가스를 채굴하고 거기서 가스를 생산하려고 하는 탐사나 이런 게 최근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생산량이 거의 역대 최고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생산량 증가시키기에는 좀 쉽진 않다. 가동도 최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반영할 거라고 보면은 내년 초 정도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격대가 많이 빠진다면은 맞아요.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이제 저점을 잡아서 또 매수적인 관점을 또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매수적인 관점에 대해서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뭐 상승 쪽으로의 재료이긴 하지만 차트가 좀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괴리감이 있지만요. 조금 더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는 전략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영 PD, 천연가스에 대해서 앞서서 해설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외신 쪽에서는 어떤 분석이 이어지고 있나요? 네, 좀 덧붙여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사우디가 미국에서 LNG를 수입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굉장히 좀 세계 에너지 시장에는 좀 지각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재밌는 일이죠. 사우디 국영 에너지 기업 아람코가 미국의 지금 LNG 기업인 텔루리언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같은 회사가 생산하는 LNG를 수입하기 위해서 협상 중이다라는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직 협상이 많이 진행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람코가 LNG 수입을 하기 위해서 좀 다른 기업들과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 보니까 네. 아직은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식통을 좀 보니까 아람코가 그 이외에도 미국의 주요 셰일 에너지 산지인 이글포드 그리고 퍼미안 분지의 에너지 관련 자산들을 인수하기 위해서 현지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석유나 천연가스를 모두 생산하면서 좀 필요한 자원을 자급자족한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해외에서 해당 자원을 수입하지도 않는다고 알려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우디가 에너지 수입을 검토하는 건 지금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 셰일가스 수입과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가 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강해진 좀 셰일 시장의 위상 그리고 좀 사우디의 어떤 낮아지는 현실 이런 걸 보여준다라는 분석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좀 코멘트를 해보자면, 네. 이제 주식 쪽을 좀 바라보면, 우리 국내 주식이요. LNG 전 세계 글로벌 탑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LNG 쪽에서는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지금 PD님 얘기하신 외심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조선사한테는 상당히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LNG 선박도 새로 수주해야 되거든요. 새로 건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사태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조선 쪽에서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조선 제가 지금 바라보는 시각은 동트기 전 새벽에 가장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또 해외 선물 이런 다양한 해외 시황을 이해하시면은 주식까지 좀 연계되는 이런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점 좀 적용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0분이 지나갔고 오늘 천연가스 재고량 발표가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예측치와 이전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보다 재고량이 예측치가 조금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제 31분 지나가고 있는데 발표가 되는 대로 저희가 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분 봉으로 세팅한 거죠. 1분 봉으로 저희가 세팅을 하고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반등이 좀 세게 나왔죠. 지금 1분 봉으로. 역시나 재고량에 대해서는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보합치도 나온 건가요?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5분 봉으로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2.650선까지 올라가고 있는 천연가스 상황입니다. 자, 조금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한 1, 2분 상으로 보여지는 이 방향성이 전체 방향으로 이어가지는 않는다는 점 그 부분을 조금 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차트 흐름과 지금 재고 발표 나온 대로 측량치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시청자 질문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끝자리가 634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앞서서 박노준 마스터님이 유로 분석해 주실 때 파운드와 기준으로 했다, 네. 같이 좀 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파운드와 질문입니다. 파운드와 매도 포인트는 얼마가 좋을까요?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상황이에요. 네. 파운드가 좀 빠르게 시세 확인하고 바로 넘겨드릴게요. 지금 현재 1.340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16% 좀 빠지는 가격대인데요. 마스터님, 매도 포인트 어느 가격대가 좀 좋을까요? 네, 일단은 파운드를 보면 사실상 지금 고점이 지금 선을 긋는 게 제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네. 일단은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거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을 그어드리면 이제 보기가 더 편하실 텐데 네. 틀 자체가 지금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위에 고점이 추세대를 이제 그을 수가 있겠죠. 추세대를 일단 위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그으면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요. 그 저점은 계속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삼각 수렴이거든요, 패턴상으로. 네네. 여기서 이제 뚫릴 때 만약에 이 삼각 수렴에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었을 네네. 때 이 박스 상방적으로 하단을 가느냐. 크게 뚫었을 때 하방으로 시세가 크게 나올 거고요. 중요한 건 지금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시세가 그렇게 터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지금 진입 포인트는 사실상 없다고 보고요. 내일 정도에 만약에 매도 포인트를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내일 정도에 1.3450 그 위로 올라왔었을 때 일단은 요 박스 일단 첫 번째 박스 구간을 설정하자면 1.346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3450부터 일단 분할 매도로 진입을 하셔서 일단은 그렇게 그 매도 포인트가 그 정도 50에서 60 네. 사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길게 보자면 이거는 뭐 이제 그 다음 주 정도가 되겠죠. 네. 만약에 올라온다면 가정하에 1.3500 거기를 2차 매도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일단은 매도를 만약에 내일 뭐 그 가격대가 온다면 길게 보시면 또 안 돼요. 길게 보시지 말고 그날 좀 떨어졌었을 때 뭐 청산을 1.3430에서 한번 하고 조금 더 내려갔었을 때 뭐 15 정도, 뭐 15 정도? 뭐 그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가져요. 왜냐하면 폭이 작아요. 아직까지 수렴을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네. 수렴을 하고 있다가 응축된 에너지가 상방이든 하방이든 봉으로서 터질 때 그때 시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또 지금 하방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상방으로 전환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수렴 구간이다 보니까 봉도 지금 계속 작게 나오죠. 보세요. 길게 나오다가 오늘 봉, 어제 봉, 그저께 봉. 고점, 저점 폭이 굉장히 작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 구간에서 응축된 에너지가 이후에 이제 수렴 구간이 끝나면 그 한쪽 방향으로 터진다는 얘기죠. 그쵸. 네. 그래서 그 터지는 게 사실상 주봉을 또 보면 아무래도 윗꼬리가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대략 밑에 지지선을 보면 1.3340 정도 라인까지 일단 50에서 40 라인까지 좀 들어서 내릴 수 있는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릴 수 있는 그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하락 방향이 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아마 매도 포인트 알려달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매도 포인트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길게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파운더에 대해서는 현재 수렴 구간이고 그리고 좀 반등시 매도적인 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일단 1차적으로는 1.3450에서 60 사이 분할 매도 좀 전략 세워보시고요. 그리고 이후로는 1.3500까지 좀 반등시 매도에 대한 의견까지 드렸는데 단기적인 대응 방법이라는 점 좀 길게 보지 마시고 짧게 보시라는 말씀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운더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의견 덧붙여 주시겠어요? 이제 파운더에서 네. 약간 색다른 건 뭐냐면 이제 유로하고 지금 파운더하고는 약간 디커플링 돼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유로화는 반등하고 있는데 파운드가 계속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파운드화는 유로는 전 반등이라고 생각하는데 파운드화는 오늘 좀 밀리는 흐름이 맞지 않나라고 보여져서 저는 박노희 대표님의 그 기술적인 분석 의견하고 거의 일치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운드에 대해서 뭐 매도 포인트 좀 짚어달라고 하셨는데 외신 쪽에서는 또 어떤 의견이죠? 네, 외신 쪽에서는 지금 네. 오늘 그리고 어제 하락에 대해서 지금 이유를 지금 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영국 쪽에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4년 내 최저치로 좀 굉장히 낮게 나왔다라는 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영국의 부총리인 데미안 그린이 사임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사유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웃긴데요. 이분이 의회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이제 포르노를 다운받아서 봤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네, 이제 업무용으로 이제 그런 네. 것을 보는 거는 이제 직무유기에 해당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아무래도 파운드가 이제 조금 힘을 받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은 이 데미안 그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메이가
이 브렉시트 관련한 EU와의 협의에서 굉장히 좀 신뢰하는 신뢰를 하면서 좀 같이 논의를 해온 그런 파트너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브렉시트 관련된 그 논의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떤 불확실성을 좀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신에서도 마스터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아무래도 연말이 되면서 뭐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파운드도 좀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큰 변화는 없을 것이고 굉장히 좀 조용한 거래 장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이 좀 계속해서 몇 주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1.33에서 1.345까지 이 정도 이제 레인지에서 계속 이제 움직일 것이다. 이 레인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도 올라왔네요. 좀, 네, 그런 근데 이슈였습니다. 대단한 영향력이 돼요. 네. 그거 봤다고 통화에 대한 시세를 좌지우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불안할 놀랍습니다. 가능성이 좀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도 제가 네. 봤을 때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네. 일단 영국은 오늘 파운드화를 좀 결정질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영국이 이제 GDP 발표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을 좀 우리가 신경 써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일 있을 예정이니까요. 네. 그 GDP 발표 보시면은 조금 파운드는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 또 그리고 영국이 지금 현재 기록적인 한파입니다. 우리나라만 추운 줄 알았더니 영국 미국이 안 추워요. 이렇게 미국이 추워야 이 천연가스가 오르는데 미국이 안 춥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록적인 한파여가지고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사고 난까지 포함해가지고 어제 하루에만 무려 한 50%가 뛰는 그런 상황이 이탈리아 한 2배가 뛰었고요. 그랬는데 기록적인 한파여가지고 소비가 조금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파운드를 상승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좀 재료지 않나. 그래서 내일 아마 영국 GDP가 나와봐야 파운드가 좀 어느 정도 좀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일단 내일 GDP 발표 나온 이후에 또 말씀해주신 가격대 함께 적용을 해본다면은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천연가스 재고량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요. 예측치보다 더 많이 줄어든 가격대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아래 하단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측치보다 더욱더 재고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어요. 거래량도 좀 폭발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도 또 발빠르게 저희가 전달 도와드렸으니까요. 많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어서 다음 시청자 상담도 받아볼까요? 자, 미국채에 대한 질문입니다. 10년 국채에 대해서 질문이 왔는데요. 끝자리가 470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미국 10년 국채가 계속 많이 빠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방으로 갈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자, 일단 이제 사재 개편안이 완료가 됐고 지수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국채까지도 연이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도 빠지면서 123-13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까지 지금 6거래 연속 하락 쪽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더욱더 저점을 잡아서 매수적인 관점을 이효할지 아니면은 조금 더 하방 쪽으로 열려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마스터님 10년 국채 상담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10년 국채 같은 경우는 골드의 흐름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같이 안전자산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후에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큰 움직임을 하락 쪽으로 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국채 같은 경우도 오늘도 사실상 지금 흐름은 맞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나스닥이나 S&P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지금 오늘 상승에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사실상 골드의 움직임이 사실상 별로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 선물이 지금 버티고는 있지만 이후 추세에서 다시 꺾여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골드가 오늘 여기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골드는 지금, 사실상 하락 추세를 좀 깨고 이제는 상승으로 좀 전환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 구간을 잘 버텨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이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국채 같은 경우도 계속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국채 같은 경우도 오늘 만약에 일단은 이 구간 자체에서 지금 113 구간에서 일단은 버텨준다면 사실상 또 내일 봉이 중요합니다. 내일 봉에서 양봉이 하나 나오면
사실상 그 다음 주에는 한번 반등이 크게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신 지수 선물이 확실하게 빠져줘야죠. 그러니까 지수 선물하고 골드를 같이 눈여겨서 보시고 나서 여기가 일단은 여기서 지지가 돼서 올라가는 거를 일단 점쳐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오늘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오늘 그 밑꼬리 말고 끌고 올라와서 지지를 해준다면 내일부터는 어느 정도의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가 먼저 당연히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골드가 지지해주고 국채 가격이 밑꼬리를 달아준다면 그 뒤부터는 좀 상방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오늘 지금 현재 봉을 봐서는 사실상 밑으로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매수를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고요. 그래서 오늘 봉이 완전히 끝난 걸 보고 내일부터의 진입을 일단 방향을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국채에 대해서 많은 분들도 지수 못지않게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데 코멘트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해설위원님? 네. 차트 모양을 바꿨습니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비장하셔야 됐나요? 네, 왜냐면 네. 제일 요즘에 채권 시장에서 이게 네네. 난립니다. 이게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 화면이 2년물이고요. 오른쪽 화면이 10년물인데 10년물하고 2년물 차이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물이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그러니까 이게 단기물이고 이게 장기물이면 보통 이자를 길게 주고 빌리는 경우는 당연히 이자가 높습니다. 비싸거든요. 그러면 장기물의 이자가 더 높고 단기물 이자가 낮습니다. 그런 단기물 이자가 높고 장기물 이자가 높고 단기물 이자가 낮은 게 원래 정상이죠. 네. 정상이고 이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경기가 좋은 겁니다. 경기가 좋은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반면 장기물의 이자가 낮고 단기물이 오히려 좀 비싸요. 이런 상황이 이제 아까 전 상황, 장기물이 높고 단기물이 낮다. 장기물이 예상보다 좀 낮고 단기물 이자가 좀 많이 낮은 상황. 그러니까 이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 장기물과 단기물 갭이 벌어져 있는 상황을 스티프닝이라고 합니다. 스티프닝.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장기물과 단기물이 이자 차이가 별로 없는 거. 이런 거 플래트닝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플래트닝 구간에 들어오고 있고요. 플래트닝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플래트닝이 되는 상황이 지나면은 나중에 장단기가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대부분 글로벌 금융위기나 큰 문제가 생겨서 빅숏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내년에 시장 좀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10년물 국채가 좀 빠르게 빠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최근의 추세가 장기물이 좀 빠르게 빠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감안해서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와 대응하는 전략은 전 박노희 대표님 의견하고 상당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냐, 안전자산 선호냐에서는 그렇게 박노희 대표님의 의견을 좀 따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채권 내에서 단기물과 장기물을 봤을 때는 최근에 장기물이 빠르게 빠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보자. 예, 그렇게 좀 전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 금리가 역전이 되는 순간, 역전이 되기도 했어요. 2008년에 역전이 됐거든요. 역전되고 얼마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리먼 브라더스 파산 나고 대규모 글로벌 금융위기가 네.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냐면 단기물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것과 장기물 수요가 적다는 거는 시장 지표로서 상당히 유용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채권 시장, 지금 전 세계 채권 시장은 이게 화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현재 플래트닝한 구조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플래트닝 됐다가 다시 스티프닝 바뀌기도 해요. 바뀌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시장이 그런 파고를 잘 넘는 거고요. 많이 못 넘으면 이 플래트닝 하는 게 나중에 역전이 되고 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표로 삼아서 보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화면도 분할해서 한번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국채 분석엔 또 국채 수익률도 많이 또 챙겨보시고 이런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건강도도 또
또 분석을 또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현재 구간 47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말 알찬 내용 전달 도와드리는데 지금 현재 시각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시장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자, 일단 S&P와 나스닥 앞서서 마스터님이 열심히 짚어주셨던 종목이죠. 먼저 S&P는 다시 상승으로 이어가면서 2690.75포인트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0.34%까지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스닥은 일단 지금 상황 다시 상승 쪽으로 올라가면서 6492.75포인트 0.12%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볼까요? 자, 유로FX 같은 경우 다시 가격이 조금 빠지면서 1.19365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골드 좀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역시나 골드 움직임이 좀 적습니다. 1268.8달러 0.02% 보합권이고요. 자, 무엇보다도 크루드오일이 지금 좀 짧은 시간 안에 또 시세가 나왔습니다. 58달러까지 돌파를 하면서 58.02달러 선까지 다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2% 거의 보합권까지 이 하락폭을 다시 좀 끌어올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58달러 다시 회복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마스터님 여기서 어떤 관점 변화 없으신가요? 아까 그 해설위원님 우리가 상승을 봤죠? 네, 맞아요. 보람이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네. 일단 이 구간에서는 네. 사실 매매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시가까지 와서 네. 여기서는 아예 오늘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올라가서 위에서 매도를 때리는 폭이 별로 안 나오고요. 밑에서 내려갔을 때 매수를 하자니 좀 폭이 안 나오는데, 일단은 그래도 쥐어짜자면 네, 수건을 쥐어짜보겠습니다. 네. 57.90 이하에서 매수를 하는 게 그래도 유리합니다. 좋은 전략. 네, 기다렸다가 네. 만약에 그 가격대 들어오면 거기서 매수하면 좀 올라갔었을 때 단기적으로 좀 수익 내고 나오는 게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상승 방향 들어주신 건 오늘 지수 그리고 상품까지 모두 좀 전략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는데 57.90에서 그래도 여기서 좀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매수 관점 유효하다 말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정말 알찬 정보를 전달을 도와드렸는데 박노준 마스터님 오늘도 너무 바쁘셔가지고요. 네. 정말 수고 많으셨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일단 여러 종목을 드린다는 게 참 보람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시간에 항상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여기 해설위원님의 기본적 분석이라든가 또 외신, 저의 기술적 분석 또 등등등 일단 도움을 받으셔서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유리하게 일단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시간 집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경영 PD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또 바빴던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네, 오늘은 조금 본장에서 일어나는 재밌는 일 하나 전달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들 아시는 티 컴퍼니죠. 롱아일랜드 아이스드 티 이 회사가 지금 오늘 주가가 한때 300%나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은 한 200% 정도로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190.98% 이 정도로 보이네요. 이 급등의 원인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이 롱아일랜드 아이스티가 사명을 롱 블록체인 코퍼레이션으로 변경을 하고 사업을 좀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쪽으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네, 우리 장에서도 지금 좀 비트코인 관련주가 하루가 멀다고 급등락을 반복을 하는데 미국에서도 이렇게 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하나 전달해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김정철 해설위원님도 어떠셨어요? 네, 재밌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나는 장인데 크리스마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참 궁금한 게 우리 박노규 대표님이 도대체 몇 개월째 지금 출연하는데 손실이 한 번도 없고 수익만 내고 있는데 이 기록이 언제 깨질까? 예. 저는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마저도 저번에 한 번 손실 났습니다. 그랬습니까? 근데 거의 소폭이지 않나요? 거의 소폭이지 네. 그래요? 근데 제가 출연했을 때는 지금 한 번도 손실이 나지 않아서 앞으로 박노규 대표님 저랑 출연해야 될 것 같은. 그럼 그래야 되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기본적 분석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대단하다. 저는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표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출연진 분들과 다양한 내용 꾸며드렸는데요. 저희가 2부에서 말씀드린 내용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신생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